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고 28살입니다. 48시간 전에 제가 결혼한 남자가 단순한 병적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정신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화 같은 로맨스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커리어와 정신, 그리고 인생을 거의 파괴할 뻔한 심리적 악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그 메시지들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충격에 빠뜨린 만큼 여러분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악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가면 때로는 최악의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마지막 대결과 그의 과거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고 신호들은 우리가 만난 첫날 밤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쌀쌀한 10월 저녁, 제 세상은 꿈으로 위장한 재앙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도쿄돔에서 열리는 콜드플레이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것이었죠. 친구 미사키가 직장일로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상사가 아침까지 반드시 끝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책상에 던져놨다고 주장했거든요. 아파트에 서서 2장의 티켓을 들고 혼자 갈지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볼지 고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티켓값만 약 4만 원이었는데 이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낭비한다는 생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긴장된 흥분으로 배가 떨리면서 도심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특히 수천 쌍의 커플들과 친구 그룹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혼자 이벤트에 가는 것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쿄돔은 10,000원이었고 기대감으로 전기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층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라면을 먹는다는 뜻이었지만 좋은 자리에 돈을 쓴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프닝 무대는 괜찮았지만 저는 정말로 콜드플레이를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준 밴드였거든요. 그때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VIP 섹션 근처에 서 있었는데 제 자리에서 약 15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스테이지 조명을 완벽하게 받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로 마치 그런 배타적인 구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서 있었고 아마도 제 월차 할부금보다 비싸 보이는 고급스러운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옐로우의 첫 음표가 울릴 때 우리 눈이 마주쳤고 제 숨이 목에 걸릴 정도로 전기적인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휴식 시간 중에 저는 붐비는 로비에 서서 너무 비싼 콘서트 티셔츠를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치약 광고에 나올 법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즈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며 연습된 자신감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확고하고 따뜻했으며 엄밀히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뒤에서 당신이 모든 가사를 함께 부르는 걸 봤어요. 분명히 진짜 팬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었으며 제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간사이 사투리인지 아니면 규슈 사투리인지 세련됨과 지적임을 암시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멀리서 보였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었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녹색 눈과 대리석에서 조각한 듯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라고 제가 심장이 뛰는데도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들의 음악에는 제 마음에 닿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치 제 대답이 제 성격에 대해 뭔가 깊은 것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음악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연결시키는 이 믿을 수 없는 힘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의 이유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는 공모자처럼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저는 비싼 향수와 독특한 남성적인 무언가가 섞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실 일로 여기 왔어요. 밴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사흘 있는데요. 솔직히 매주 다른 도시에 있다 보니 외로워요.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음악 매니저? 콜드플레이와 일하고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 하나와 세계를 여행하는 이 아름답고 세련된 남자가 교외에 살면서 3년 된 혼다를 몰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원룸 아파트에 사는 제약 영업사원인 조서연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무 감명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들과 투어하는 게 어떤 기분이에요? 그의 눈이 빛났고 제가 간신히 상상할 수 있는 화려한 삶의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레코딩 세션에 대해, 크리스 마틴의 완벽주의에 대해, 제가 잡지에서만 이름을 본 적 있는 유명인들과의 백스테이지 순간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국적인 도시의 호텔 스위트, 전용기, 그리고 진정한 아티스트들과 일하는 것에서 나오는 창조적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라고 그가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는데 그것이 어쩐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고 항상 자아와 마감일을 다뤄야 해요. 하지만 관객의 반응을 볼 때 이 음악이 분명히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콘서트 후반부 내내 이야기하며 보냈고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가 우리를 감쌀 때 서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가지아는 2만 명으로 가득한 회장에서 제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일, 제 꿈, 제 인생에 대해 질문했고 저를 매혹적이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집중된 관심으로 제 답변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제약 영업일을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신에 그는 업계에 대해, 의사들과 병원 관리자들과의 관계 구축의 어려움에 대해, 제가 홍보하는 약물들 뒤의 과학에 대해 지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라고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연 씨.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커리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의 관심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제 평범한 삶을 흥미롭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 같은 이 성공적이고 세련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군중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둘 다 작별 인사를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어가는 회장에 서서 마지막 노래의 메아리가 여전히 귀에 울리는 가운데 저는 이 저녁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가지아가 말하며 머리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를 했는데 거의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은 저녁을 함께 하지 않을래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이 대화를 끝낼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제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기꺼이요. 그는 저를 그의 차로 안내했는데 제가 1년에 버는 것보다 비싸 보이는 매끄러운 BMW였고 우리는 도쿄 거리를 달려 제가 들어본 적 없지만 분명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매니저가 가지아를 이름으로 인사했고 우리를 주변에 분주한 레스토랑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고 사적으로 느껴지는 모퉁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모든 것과 아무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출장 다니는 부모님과 함께 덴버에서 자란 이야기, 외로운 어린 시절의 탈출구로서 음악이 있었던 이야기, 결국 자신만의 레코드 레이블을 시작하려는 꿈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가족이 멕시코에서 이민 온 이야기, 기업 아메리카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를 알아낸 것 같은 도시에서 독신 여성으로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요. 당신은 제가 보통 만나는 여성들과는 달라요. 라고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제 피부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짜인 무언가가 있어요. 리얼한 무언가가요. 제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지와 인맥에 너무 집중해서 진정성 있게 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로맨스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남자. 이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세련된 사람이 누구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저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소중하고 희귀한 무언가처럼 보고 있었고 저는 기억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더 말했을 때 투어를 구성하고 예술적 인격들을 관리하는 창조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는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만 했던 세계, 창조성과 열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기만 하는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한 세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행이에요 라고 그가 말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여전히 제 손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보고 믿을 수 없는 아티스트들과 일하는 것은 놀랍지만 고립시킬 수도 있어요. 항상 다른 도시에 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어쩐지 여전히 혼자죠. 저는 그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제 일도 빈번한 여행을 요구했거든요. 록스타들과의 국제 투어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요. 익명의 호텔방에서 깨어나고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공유할 사람이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의 매력 아래로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매력적이었고 오만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이 있었으며 저를 그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흥미로운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국제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모를 설명하면서 저는 그의 이야기와의 연결감을 놀라울 정도의 강도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제가 부모님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여행하고 있고 항상 다음 거래나 다음 기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에 음악에 끌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라던 집의 정적을 채워줬거든요. 그가 주차장에서 제 차까지 걸어다 줄 때, 도쿄 가을 공기가 우리 피부에 차갑게 느껴질 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가까이에 서서 제가 그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서 그 놀라운 녹색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여행한다는 것은 알지만 뭔가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계획을 바꿀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조명 아래에서 저를 부드럽게 키스해주면서 저는 제 인생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키스는 와인과 가능성,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6달은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고 소설에서만 읽었던 회오리바람 같은 로맨스였습니다. 가지아는 몇 주마다 도쿄로 날아왔고 항상 그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물들을 가져왔으며 제 평범한 삶을 따분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의 최신 모험담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제가 꿈꿔본 적만 있던 곳들로의 주말 여행으로 저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야마나시에 갔는데 거기서 그는 독점적인 와이너리 소유자들을 아는 것 같았고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동굴에서 개인 시음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에서 긴 주말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몇 달 전 예약이 필요한 가부키 공연과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가져다주는 모든 선물은 사려 깊고 저를 약간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쌌습니다. 제 눈을 연상시킨다고 그가 주장하는 디자이너 주얼리, 그가 들어본 적 있지만 저는 어떤 연결고리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티스트들과 일했다고 여겨지는 파리 부티크의 실크 스카프, 제 월 식료품 예산보다 비싼 향수들. 이걸 보고 당신이 생각났어요. 가 그의 상투어가 되었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 믿을 수 없는 남자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지식으로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꽃과 비싼 와인을 들고 제 아파트에 나타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가 시상식에서 알아볼 수 있는 뮤지션들과의 레코딩 세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교한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어 운이 좋다고 느낄 만큼 화려하고 자극적인 삶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저녁 식사들 동안 그는 창조적 과정을 신비롭지만 접근 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세부 사항들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로와 영감의 순간에 예술적 돌파구가 일어나는 심야 세션들에 대해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을 다루면서 창조적 인격들을 관리하는 섬세한 균형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라고 그가 제가 시도해본 어떤 것보다 좋은 냄새가 나는 소스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맞지 않는 이 트랙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있었고, 아티스트는 까다로워지고 있었고,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것이 이 일의 마법이에요. 서연 씨. 영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의 일과 재능에 대한 감탄으로 저를 채웠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삶이 비교해서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를 점점 더 의식하게 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뮤지션들과 창조적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동안 저는 의사 사무실에 영업 전화를 하고 속쓰림 약물의 분기별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즈야는 제 일도 중요하고 의미 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고객들에 대해, 제약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제가 홍보하는 약물들 뒤의 과학에 대해 자세한 질문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지식과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고, 제가 세상에 중요한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라고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성취적이고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그의 인정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그 녹색 눈으로 저를 보며 제가 놀랍다고 말할 때 저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제 마음을 가능성으로 뛰게 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반짝이는 호수를 따라 긴 산책을 하는 동안 그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저를 포함하는 것 같은 꿈들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덴버로 이사 와야 해요. 라고 호수 위의 일몰을 바라보며 어느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장거리 연애는 지겨워요. 매일 아침 당신 옆에서 깨어나고 매일 밤 당신 옆에서 잠들고 싶어요. 당신과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서연 씨. 그 생각은 저를 똑같이 두렵게 하고 흥분시켰습니다. 도쿄를 떠나다니? 제 일, 친구들, 가족을 떠나다니?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할 때의 표정,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연약해지는 방식이 그것을 미친 위험보다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제 가족이 당신을 만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라고 그가 계속 말하며 제 손을 잡고 우리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런던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확장에 관한 일인데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가 가족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그들을 인상적이면서도 약간 위압적으로 들리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국제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국적인 장소들로의 지속적인 여행을 요구하는 모호하지만 분명히 수익성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유럽 전역으로 데려가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료 프로그램의 텔레비전 호스트였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했을 때 그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어머니가요. 그녀는 항상 제가 얕거나 물질주의적인 사람, 연예 산업의 화려한 면에만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제가 당신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녀는 너무 흥분하세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로맨스에 너무 빠져 있어서 경고를 속삭이는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일이나 가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증가하는 열정으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라고 미사키가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세계를 여행했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진실해요.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그의 친구나 가족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미사키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당신을 방문할 수 있지만 충돌하는 업무 의무를 갖지 않는 것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의 일은 달라요. 라고 제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구시옷이 업무가 아니에요. 그는 창조적이고 연예 산업에 있어요.
스케줄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가즈야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주었고 완전히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진 상태의 안개를 통해 걸러졌을 때 그것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콘서트 밤으로부터 8달 후 가즈야가 프로포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꿈꿨던 모든 것 이상이었고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파리에서의 깜짝 주말이었습니다. 그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부터 생강을 내려다보는 호텔 스위트까지 일몰시 퐁대 자르에서의 그 순간 자체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서연 씨라고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말하며 빛을 잡아 제 눈을 눈물로 적시는 번쩍임으로 되돌려주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노래로 만드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창조해요. 반지는 거대했고 쉽게 이 캐럿은 되어 보였으며 제가 6달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임을 시사하는 투명도와 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저는 그의 긴장의 증거에 감동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라고 에펠탑이 멀리서 반짝이는 가운데 저에게 키스하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제 모든 것이에요. 서연 씨. 제 온 세상이에요. 파리에서의 주말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 예약이 필요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고 가즈야가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연결을 통해 시간 외의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시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생강가에 앉아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보트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세계를 여행하고 제가 가본 모든 놀라운 장소들을 보여주고 제가 가진 모든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당신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 깨고 싶어요. 저는 살아있는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처럼 느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이고 세련되고 세속적인 이 믿을 수 없는 남자가 있었고 저와 인생을 보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호텔방에서 가족에게 약혼에 대해 전화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즈야를 제 가족에게 소개하는 현실이 왔고 그때 제 동화 속 이야기의 첫 번째 진짜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 형고타, 동생 가논,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의 혐오감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한 방식으로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에 어두운 구름처럼 걸려있던 일반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뭔가 이상해 라고 가즈야가 우리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야. 네, 매우 매력적이지만 연습된 것 같아. 마치 자기 자신이 되는 대신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아. 평소 외교적이고 무언가를 반대할 때도 예의 바른 아버지는 그의 우려에 대해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래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말해봐라, 아가야. 왜냐하면 내가 음악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의 답변이 매우 모호하거든. 매우 일반적이야. 그는 음악 매니저예요. 아빠라고 제가 방어적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항상 여행하고 있고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일해요. 간단한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말이야 라고 가족 모임에서 형고타가 밀어붙였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일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누가 그에게 돈을 주는지, 어떻게 고객을 얻는지. 나는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구체적인 용어로 자신의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저는 점점 불편해지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즈야의 설명들은 항상 우아하고 인상적으로 들렸고 업계 전문 용어와 유명인 언급들로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일의 메커니즘을 결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가논이 반대해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그녀의 우려는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연 언니, 저는 그를 구글링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일한다고 주장하는 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웹사이트도 없고 링크드인 프로필도 없고 어디서도 전문적인 존재감이 없어요.
음악 산업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온라인 발자취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 방송하는 것은 아니야. 가노나 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도 약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어떤 회사들은 무대 뒤에서 일해. 저는 개인적인 소셜미디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그녀가 밀어붙였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고객들이 있고 웹사이트가 있고 어떤 종류의 공개적인 존재감이 있어요. 그가 일한다고 주장하는 이 회사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족 회의들은 점점 긴장된 것이 되었습니다. 가지 않은 방문 중에 표면적으로 그들을 매혹시키고 비싼 선물들을 가져다주고 그의 추정되는 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떠나는 순간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유명한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라고 특히 불편했던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가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가 항상 당신을 방문할 수 있다면 언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에게는 의무나 스케줄, 약속이 없나요? 그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 레코딩 세션을 위해 날아간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라고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당신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언급했죠. 어느 쪽인가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제가 신뢰하는 가족에게 맞서 방어해야 하는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인지적 부조화가 저를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지아의 이야기들의 불일치에 대한 변명을 만들고 그의 전문적 배경의 공백을 합리화하고 결혼할 예정인 남자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가족과 싸우곤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때로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논쟁했습니다. 그의 일은 달라요. 창조적이고 연예 산업에 있어요. 그가 하는 일에 일반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야, 아가야 라고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결혼은 큰 단계이고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 하지만 저는 그들의 우려를 질투나 편협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로맨스와 가지아에 추정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화려함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모든 단계에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싸움들은 주간 발생으로 시작되어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매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하고 그의 이야기들의 불일치를 지적했고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추론으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맞을 거야 라고 가논이 특히 잔혹한 논쟁 중에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서연 언니, 당신도 정말로 그것을 이해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용어로 그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저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는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일이나 지금까지 만난 다른 누구의 일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는 말이에요. 마침내 제 눈물과 그들이 반가지야 캠페인을 멈추지 않으면 도망가겠다는 위협에 지쳐서 제 가족은 마지못해 결혼식을 지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라고 아버지가 슬프게 말하며 제가 안도와 좌절로 흐느끼는 동안 저를 팔로 감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거야? 하지만 제발, 아가야, 조심해라. 당신의 직감을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제 연봉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가지아에 추정되는 인맥과 자원을 보여주는 핀터레스트 완벽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는 도쿄 시내의 비싼 회장을 주장했고 네덜란드의 특정 농장에서 공수해야 하는 디자이너 꽃들, 그리고 의사 사무실에서 본 잡지에 작품이 실린 사진작가를 주장했습니다. 사랑을 축하할 때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각 밴더 미팅에서 비용이 통제불능으로 치솟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이 날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제가 동화를 믿는 것에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다면 적기여야 했을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밴더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가지아는 화를 냈고
더 좋은 거래와 더 독점적인 옵션을 얻을 인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웨딩 플래너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그는 빗나가거나 그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어떤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벤더들이 질문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를 가로채고 모든 것을 직접 처리했으며 나중에 오해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제 자신의 결혼식에 대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연예계에서 일하고 인격과 물류 관리에 익숙해요. 이것을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서연 씨.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의 가족은 결혼식을 위해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부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함께 보면 문제가 되는 패턴을 형성하는 변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비즈니스 응급 상황을 다루느라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아프리카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중이라 제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확대 가족은 다양한 업무와 개인적 의무로 인해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있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해요. 라고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을 때 완전히 제 가족과 친구들로만 가득한 리셉션을 둘러보며 그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상해줄 거예요. 약속해요. 제 친구들조차도 가즈야 쪽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미사키가 리셉션 중에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는데 걱정스럽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요? 대학 친구도, 동료도, 그의 과거에서 아무도요? 그들 모두 갈등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제 귀에도 그것은 믿기 어렵게 들렸습니다. 그의 일이 그를 전 세계로 데려가고 그의 가족은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여행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연, 그것은 이상해요. 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사람들이 일로 여행한다 해도 누군가는 결혼식을 위해 시간을 내요. 누군가는 나타나죠. 하지만 저는 가즈야가 창조한 서사에 너무 전념하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진실하고 아름답고 방어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에 너무 투자되어 있어서 이 명백한 부재조차 합리화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즈야와의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완벽하면서 문제가 되는 저류를 숨기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완벽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주 동안 제가 평생 저축해도 감당할 수 없었을 럭셔리 호텔에 머물며 몇 달 전 예약이 필요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가즈야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아는 것 같았고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 업그레이드된 방, 다른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인 경험들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의 개인 투어, 일반 공개되지 않는 포도원에서의 와인 시음, 완전히 예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떻게든 우리를 위한 테이블을 찾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맥에 관한 것이에요. 라고 제가 받은 대우에 감탄했을 때 그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일하면 모든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법 같은 2주 동안에도 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즈야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사라졌고 시차와 우리가 신혼여행 중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고객 전화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악 산업은 결코 잠들지 않아요. 라고 그의 부재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했을 때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창조하고 있을 때, 영감이 찾아올 때 당신은 이용 가능해야 해요. 구시옷이 업무가 아니에요. 서연 씨. 제가 그의 가족과 화상통화를 해서 마침내 그들을 만나고 우리 결혼식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문제나 타이밍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시차가 너무 심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런던 확장으로 계속 회의 중이에요. 하지만 고려, 약속해요. 우리가 덴버에 정착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상황이 진정되면 적절한 방문을 계획할게요. 신혼여행 후 덴버로 이사하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존슨앤존슨에서 수년간 노력해서 얻은 훌륭한 직장을 떠나 가지아를 따라 그의 도시로 가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인맥이나 평판이 없는 새로운 도시에서 일을 찾는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전적이었습니다. 제약 산업은 관계 기반이었고 새로운 고객들과 신뢰를 쌓는 것은 제로에서 시작할 때 확립하기 어려웠던 시간과 일관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결혼이 성공하기를 결심했고 가지아를 따라 전국을 횡단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가족과 제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업계 이벤트에 참석했으며 결국 새로운 고객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여행과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좋은 급여를 주는 화이자 덴버 사무소의 직책을 얻었습니다. 한편 가지아의 업무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그의 지속적인 고용 문제를 설명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프로젝트들 사이에 있었고 항상 다음 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항상 작업 중이라고 추정되는 계약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실제 고용이나 수입으로 실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예 산업은 풍년 아니면 흉년이에요 라고 달이 지나고 가지아에 약속된 큰 기회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으면서 안정된 수입이나 구체적인 업무 약속의 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기회 없이 몇 달을 갈 수도 있지만 큰 프로젝트들이 성사되면 조용했던 기간을 충분히 보상해줘요. 가지아에 약속된 큰 기회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으면서 달이 지날수록 저는 재정적으로 우리 둘을 점점 더 많이 부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체리 크릭의 아름다운 침묵이지. 그가 전문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비싼 차들의 할부금, 그의 일에 추정상 필요했던 디자이너 옷과 독점적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제 어깨와 늘어나는 신용카드 부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라고 제 좋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던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 꺼낼 때마다 그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의 주요 거래를 진행 중이에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을 갚고 진짜 불을 쌓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약속된 거래들은 항상 모퉁이를 돌면 나올 것 같았고 항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가 자신의 업계에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협상들을 탐색하는 동안 저로부터 조금 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가지아의 모호한 고용 상황은 제가 더 이상 무시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들은 한계에 달했고 여러 청구서에서 뒤처졌으며 저는 우리 둘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느라 탈진할 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안정적인 일을 찾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과 일관된 급여가 있는 무언가 말이에요. 몇 주간의 논쟁과 눈물 후에 그는 마침내 더 전통적인 것을 찾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덴버에서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에게 기회를 찾는 것을 도왔고 구축하는 데 몇 달이 걸린 인맥들을 활용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약 접촉을 통해 가지아에 추정되는 연예와 홍보 배경을 가진 누군가에게 완벽해 보이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의 마케팅 직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급여는 훌륭한 혜택과 함께 괜찮았으며 채용 관리자는 가지아에 추정되는 고프로필 고객들과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한 경험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매력과 자신감이 면접 과정에서 그에게 잘 작용했고 지원한 지 일주일 이내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너무 안도하고 자랑스러웠으며 이것이 우리 결혼과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가지아는 그 기회에 대해 흥분하는 것 같았고 그 직책에 대한 계획과 그의 창조적 배경이 그들의 마케팅 노력에 신선한 관점을 가져다줄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일찍 그가 소지품 상자를 들고 집에 와서 완벽한 기회라고 주장했던 회사와의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똑같이 혼란스럽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창조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그가 설명하며 현관에 상자를 내려놓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거기 관리자는 분명히 진짜 업계 경험을 가진 누구든지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일을 미시관리하고 제 방법들을 의문시하며 계속했어요. 제 배경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좋은 맞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고 그를 믿어야 했지만 그의 설명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새로운 기회에 대해 흥분하는 것에서 일주일도 안 되어 해고되는 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5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에 반대했나요?
라고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특정한 프로젝트나 접근법이었나요? 복잡해요 라고 그가 말했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날카로움으로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적 산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서연 씨. 때로는 능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성 갈등이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추정되는 연애와 고급 고객 관리 배경과 더 일치해 보이는 럭셔리 브랜드들과 일하는 마케팅 회사에서였습니다. 다시, 그는 잘 면접했고 그의 배경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로 채용 관리자를 매혹시켰으며 그의 자신감에 기반해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3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문화가 독성이었어요. 라고 그가 또 다른 소지품 상자와 직장 갈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감독자는 제 일의 모든 면을 미시관리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녀에 의해 수준을 넘어선 결정들을 의문시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제가 창조적 자유와 신뢰를 가지고 가장 잘 일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에게 기회들을 찾아주었고 그는 그의 매력과 그의 추정되는 경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능력에 기반해서 고용되었으며 그러면 항상 다른 누군가의 잘못인 다양한 이유들로 몇 주 이내에 해고되었습니다. 감독자가 그의 경험과 인맥의 질투를 느꼈습니다. 회사가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과 창조적 접근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들이 그의 업계 배경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관리 스타일이 그의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누군가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하는 설명이 항상 있었고 이런 일자리 실패들이 가지야 자신보다는 고용주들을 나쁘게 반영한다는 이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한편 제 커리어는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했지만 대신 저를 죄책감과 혼란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판매 목표를 초과하고 있었고 지역 전반의 의사들과 병원 관리자들과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제 성과와 전문성에 대해 지역 관리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커리어를 지지하는 대신 가지 않은 지나가는 달마다 제 성취에 대해 더욱 원망스럽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크립트를 따르고 있을 때는 성공하기 쉬워요 라고 제가 주요 판매나 긍정적인 고객 리뷰에 대한 좋은 소식을 공유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 창조성, 진짜 혁신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훨씬 더 어려워요. 누구나 토킹 포인트를 암기하고 의사들을 아첨할 수 있어요. 그의 댓글들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전체 기간 동안 한 달보다 오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충분한 진실이 섞인 방식으로 이런 비판들을 전달해서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재정적 압박과 그의 지속적인 고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다정함의 순간들이 다른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무너질 때조차 우리 결혼을 계속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교한 제스처들로 저를 놀라게 해주곤 했습니다. 어려운 고객 미팅에서 나올 때 제 차에 나타나는 신선한 꽃들, 스트레스 받는 프레젠테이션 중에 찾게 되는 제 노트북 가방에 끼워진 작은 사랑 메모들, 긴 출장에서 지쳐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는 미식 저녁들. 일요일 아침이면 그는 정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가짠 오렌지 주스, 처음부터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에그 베네딕트, 제 전체 식료품 예산보다 비싼 신의 고급 베이커리의 프랑스 페이스트리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제가 그의 여왕이라고, 그의 모든 것이라고, 그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이자 그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영감이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해요 라고 부드러운 재즈가 배경에서 연주되고 캔들들이 우리 거실 전체에서 깜빡이는 동안 제 발을 마사지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돌보게 해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소중해요. 서연 씨.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해요. 이런 순간들은 그들의 강도와 로맨스에서 도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으며 우리 상호작용의 대부분을 특징짓는 비판과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이 우리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을 때 저는 이런 완벽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가지아와 제가 함께 가진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높은 순간들, 다른 모든 것을 견딜 가치가 있게 만드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난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조작으로 인식하기까지는 너무 미묘했습니다. 그런 로맨틱한 제스처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가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 자신감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데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사회적 이벤트에 참석할 때 가지아는 공공장소에서 매력적이고 주에 깊었지만 그 후에 집으로 가는 운전 중이나 잠자리 준비를 하는 동안 천천히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댓글들을 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정말로 당신의 체형을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밤새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업무 행사에서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오아해 보였는지 알아챘어요. 아마 주말에 쇼핑을 가서 당신의 체형에 더 잘 맞는 스타일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또는 저녁 식사 중에 당신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알아챘나요? 제가 동료들과의 대화 대부분을 이끌어야 했어요. 특히 제 전문적 관계에 중요할 때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 매력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가 저를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보다 더 세련된 서클에서 움직이는 누군가로부터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댓글들은 더 빈번하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중요한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새 정장을 사고 싶었을 때 그는 저를 모든 결정을 다시 추측하게 만드는 비판적인 눈으로 제 선택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색깔은 당신을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게 해요. 라고 제가 돋보인다고 생각했던 재킷을 들어 올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관심 끌기용이에요. 당신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지. 인상을 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저는 입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의 의견을 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타일에 대해, 사회적 기술에 대해, 제 전문적 지위의 여성에게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권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진짜 문제들은 제1위 업계 컨퍼런스와 훈련 세션 참석을 요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약 영업은 새로운 약물 출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업데이트된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장기적 성공의 중요한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이벤트들을 포함했습니다. 가지아는 제가 이를 위해 여행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의 원망은 점점 더 극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출장의 전날 밤이든 그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들에 대해 싸움을 걸어서 중요한 전문적 이벤트 전에 저를 지치게 만드는 혼란과 감정적 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틀 컨퍼런스를 위해 사흘 밤을 머물러야 하나요? 라고 그가 비난과 의심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습니다. 집에서, 저에게서 벗어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는 이틀이지만 네트워킹 디너와 이른 아침 세션들이 있어요. 라고 제가 참을성 있게 설명하며 제 스케줄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쇄한 의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업계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가지아 씨. 이런 관계들은 제 성공에 중요해요. 아니면 아마도 당신이 그 모든 남자 의사들과 경영진들 주변에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제 위를 불안으로 조이게 만드는 악의적인 날카로움으로 그의 목소리를 취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진짜 매력은 교육이나 네트워킹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관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싸움들은 저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고 제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 지르는 경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불안하고 산만해져서 제 결혼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메일을 통해 도착할 환한 문자 메시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파티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나요? 라고 제가 잠재적 고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일 때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사들과 바람 피우느라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전화할 수 없나요? 제가 회의나 교육 세션에 있어서 그의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제 커리어가 제 결혼보다 중요하다고 추측하는군요. 가 제 모든 전문적 의무를 통해 따라다니는 지속적인 후렴구가 되었습니다.
몇 주보다 오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남자가 우리 둘을 부양하고 완전한 재정적 파멸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제 헌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는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는 제 성공과 제 전문적 의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즈야는 각 출장 경험마다 더 정교하고 편집증적이 되는 비난과 의심들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시간으로 자정에 호텔에 전화했는데 당신이 방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라고 의심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아마 자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피로가 저를 그의 신문에 덜 참을성 있게 만들면서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일은 아침 세션이 있었고 하루 종일 회의로 지쳐 있었어요. 아니면 아마도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접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제 피를 좌절과 상처로 끓게 만드는 종류의 비난을 떨어뜨리는 목소리로 그가 암시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현실에서 너무 멀어서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가즈야는 그의 의심들을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제가 그에게 질투할 이유를 주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확신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 즈음에 저는 가즈야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신호들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한 번에 몇 시간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실제 일이나 수입으로 실현되지 않는 잠재적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거나 프로젝트들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추정되는 미팅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물었을 때 그의 이야기들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 커피숍에 있었고 새 고객을 위한 제안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6시간의 부재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업계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는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낮은 톤으로 말하며 제가 공간에 들어갔을 때 대화를 갑자기 끝냈습니다. 이런 전화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업무 관련이라고 주장했지만 논의되고 있는 고객들이나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상황이 치명적이지 않았다면 재미있었을 방식으로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위치 공유를 끄는 것을 잊었고 그가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주장들이 그의 실제 움직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일치들에 대해 그를 추궁했을 때 그의 반응은 불일치들을 다루기보다는 그를 의문시한 것에 대해 저를 죄책감 느끼게 하도록 설계된 분노로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상황에 불균형해 보이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결혼이에요? 저는 아내 대신 스토커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발견은 그의 휴대폰에서 데이팅 앱들을 찾았을 때 왔습니다. 여러 앱들, 최근 사진들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 프로필들, 지속적인 메시지 대화들, 그리고 우리 전체 결혼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만남들의 증거로 그를 추궁했을 때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대화들의 스크린샷들로 그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오래된 계정들이에요. 라고 그가 그의 추정되는 커리어에 대해 저에게 말할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자신감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제 휴대폰에 있다는 것조차 잊었어요. 비밀번호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메시지들의 타임스탬프는 다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전체 결혼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만남을 주선하고 우리 관계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들을 공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포함하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불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제가 그와 함께 인생을 건설하고 있는 동안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처음부터 그를 꿰뚫어 본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를 옹호하고 있는 동안 그는 우리 결혼을 충성이나 정직함을 요구하지 않는 캐주얼한 약정처럼 다루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낸 발견은 가즈야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의 완벽한 기회라고 주장한 취업 면접에 추정상 가 있던 조용한 화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노트북으로 고객 파일들을 업데이트하고 다음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세금을 위해 몇 가지 재정 문서들을 참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고에서 뒤처져 있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면할 벌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즈야는 우리의 행정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의 유연한 스케줄이 제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서류와 재정 관리를 다루기 더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유 컴퓨터를 거의 보지 않았고 이런 책임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그에게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부의 무언가, 아마도 직감이나 아마도 절망이 표면 폴더들보다 더 깊이 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제가 결혼한 남자와 우리 상황의 현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점점 커지는 감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고 처음에는 단지 세금 문서들과 은행 명세서들을 찾으면서 파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무해한 이름들을 가진 다른 수십 개의 폴더들 사이에 묻혀있는, 제가 전에 알아차린 적이 없던 왓츠앱 백업이라고 라벨된 폴더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의 이성적 부분은 보는 것을 멈추라고,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고, 제 남편을 신뢰하고 완료해야 할 작업들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생존 부분, 몇 달 동안 경고들을 외치고 있던 부분이 그 폴더를 클릭하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라고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인생, 제 결혼, 그리고 1년 이상 모든 합리적 증거에 맞서 옹호해온 남자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여성들과의 수개월 동안의 텍스트 대화들, 가즈야가 분명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몰랐던 백업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된 것들. 데이팅 앱 대화들의 스크린샷들, 그가 공유하고 있던 사진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제시카라는 이름의 누군가와의 특별한 스레드가 제가 읽으면서 제 피를 차갑게 흐르게 했습니다. 제시카는 제가 우리 결혼식 사진들에서 알아본 누군가였고, 가즈야의 대학 시절 오래된 친구로 저에게 소개되었던 여성이었으며, 그가 수년에 걸쳐 연락을 유지해온 누군가였지만 제가 우리 결혼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들을 스크롤하면서 우리 결혼식 전부터 시작되어 우리 신혼여행을 통해 계속되고 우리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전체 현실이 제 주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당신을 보는 것은 고문이었어요. 라고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에 가즈야가 제시카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예식 내내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옆으로 끌어서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였어요. 제시카는 똑같이 치명적인 메시지들로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너무 잘생겨 보였어요. 턱시도를 입고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우리 결혼식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복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대화는 그들의 육체적 관계, 제 전체 결혼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던 비밀 만남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연기하고 그들의 플라토닉 우정의 가면극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상호 좌절에 대한 점점 더 친밀한 세부 사항들로 계속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달콤하지만 그녀는 너무 순진해요. 라고 제 심장을 관통하는 칼처럼 느껴진 메시지에서 가즈야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때로는 속임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진 것에 관한 것이에요. 언제 당신이 그녀를 떠날 거예요? 라고 단지 2달 전에 보내진 메시지에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몰래 다니는 것에 지쳤어요. 가짜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어요. 저는 당신과 공개적으로 함께 있고 싶어요. 고도라고 가즈야가 답장했습니다. 저는 먼저 재정 상황을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좋은 직업과 제가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은 지금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약속해요. 이것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커리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의 임시 약정일 뿐이에요. 저는 거기 제 홈오피스에 앉아서 너무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우스를 거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제 전체 인생이 가즈야가 다른 누군가와의 진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으로 저를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로맨틱한 제스처, 모든 사랑의 선언,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저를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안 그를 떠날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누군가에 의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모든 싸움, 그의 성격에 대한 모든 변호, 제가 한 모든 희생이 완전한 허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파일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악의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는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들, 여러 지속적인 관계들의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는 제가 결혼한 남자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정보를 드러내는 그의 정신건강 상황에 대한 메시지들의 스레드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가지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언급된 적이 없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는 제 피를 공포와 인식으로 얼어붙게 만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누나의 TV쇼에 출연했던 정신과 의사를 기억해요. 라고 가지아가 쓴 것이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젊은 성인들에 대한 에피소드에서 저를 조현병으로 진단했던 그 사람이요? 에밀리는 아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누나가 건강 프로그램들을 호스팅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제가 실제로 그중 하나에서 특집된 환자였다는 것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가지아가 가족에 대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의 맥락에서 이 정보를 위치시키려고 분주해졌습니다. 그는 누나가 텔레비전 호스트였다고, 의료 프로그래밍에 대한 무언가라고 언급했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모호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어 하거나 이름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무한히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신과 텔레비전 쇼의 환자였습니다. 그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전체 관계와 결혼 기간 동안 그의 정신건강의 이런 근본적인 측면을 저에게서 숨겨왔습니다. 데이비드의 반응은 똑같이 불안하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당신은 진지하게 그녀에게 말해야 해요. 그녀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녀에게 공정하지 않아요. 가지아의 답장은 저를 뼛속까지 오싹하게 했습니다. 왜 제가 그녀에게 말하겠어요? 그녀는 진실을 알면 즉시 떠날 것이고 지금 제가 다음 행보를 알아내는 동안 그녀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명백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는 폭로에 폭로를 더하며 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이상한 행동, 모든 불일치,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갑자기 끔찍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업 실패들은 운이 나쁘거나 성격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문적 환경에서 그를 고용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들은 창조적 각색이나 하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현실에 대한 파악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망상들이었습니다. 제 성실함에 대한 편집증적 비난들은 질투나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들과 음모들을 보는 정신 상태를 가진 누군가로부터의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결혼한 남자, 제가 인생을 건설하고 모든 증거에 맞서 옹호했던 남자는 단순한 거짓말쟁이나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그를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제가 예상하기 시작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만든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가장 피해를 주는 대화들을 인쇄했고 각 페이지가 우리 프린터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떨면서 가지아가 그의 최신 허구의 취업 면접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그가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을 때 유쾌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제가 좋아하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을 들고 있을 때 저는 거의 말할 능력을 압도하는 분노와 상심과 공포의 급류를 느꼈습니다.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제가 내부에서 격렬한 감정들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라고 그가 말하며 음식을 내려놓고 우리 결혼의 모든 날에 보여준 것과 같은 애정으로 저에게 키스하려고 움직였습니다. 이번이 그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 채용관리자와 저는 정말 잘 연결됐고 그 직책은 제 기술 세트와 경험에 완벽해 보여요. 지금도 속임수에 대한 그의 능력에 대해 발견한 모든 것 후에도 그는 저를 처음 매혹시켰던 것과 같은 자신감과 매력으로 제 얼굴에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 그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흥미롭네요. 라고 제가 말하며 일어서서 인쇄된 대화들을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자 메시지들에 따르면 당신은 오늘 취업 면접에 있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제시카와 함께 있었고
함께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언제 저와 이혼할 것인지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무서웠습니다. 1년 이상 저를 속였던 매혹적인 가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저는 제 가족이 처음부터 왜 그를 두려워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제가 전에 알아차린 적이 없던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를 그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개인 파일들을 들여다봤군요 라고 그가 천천히 말하며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품질로 그의 목소리를 취했습니다. 당신이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어요. 당신의 프라이버시요. 라고 제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고 쓰라림과 믿을 수 없음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여성들과 바람 피우고 있었고 고용에서 정신건강까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해왔는데 당신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는 저에게 더 가까이 움직였고 우리 전체 관계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자세에, 그의 눈이 변한 방식에 제가 소유한 모든 생존 본능을 촉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제 피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위협적인 품질로 그의 목소리를 취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 대화들은 맥락에서 벗어나 있어요. 제시카는 어려운 감정적 시간을 겪고 있는 그냥 친구이고 그녀는 실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당신의 조현병 진단은 어떤가요? 라고 제가 물었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맥락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그 질문이 물리적 타격처럼 그를 쳤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놀라움, 분노, 그리고 속임수를 유지하는 것이 그를 지치게 했던 것처럼 거의 안도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순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군요 라고 그가 마침내 말하며 거의 속삭임까지 그의 목소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좋아요. 저는 당신을 위해 정상인 척하는 것에 지쳤어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 관계에 대해 혼란스럽고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수정처럼 명확하고 무한히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어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대화였습니다. 가지아가 그의 진단과 그의 속임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의 행동은 데이비드가 제 안전에 대해 걱정했던 이유를 저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점점 더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이 여전히 구원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과 제가 그를 떠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은밀한 위협을 만드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기분은 분단위로 애원에서 분노로 차가운 계산으로 변했고 저는 그의 정신 상태가 그를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든 누군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한 지점에서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 사악한 날카로움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날 밤부터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매달렸는지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돌보고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 없이는 당신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오싹한 순간은 그가 속임수와 배신이 그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인 것처럼 그의 다른 관계들에 대해 완전히 정상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왔습니다. 제시카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이해해요 라고 그가 사실적으로 말했는데 마치 우리가 저녁 계획처럼 평범한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고 산드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그들은 저를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받아들여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는 저에게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한 누군가예요 라고 제가 말했고 저를 통해 흐르는 두려움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가족, 당신의 정신건강. 당신의 이름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으며 제 등골에 오한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진짜예요. 다른 모든 것은, 현실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낯선 사람 옆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 남자,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그를 정교한 거짓말쟁이이자 조작자로 만든 이 남자 옆에 누워 제약 영업에서 저를 성공시킨 것과 같은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냥 짐을 싸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했고
우리의 재정은 완전히 얽혀 있었으며 제가 직접 일들을 끝내려고 한다면 그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의 그의 문자 메시지들에 기반해서 그는 어쨌든 저를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의 일정과 그의 조건으로 그가 우리 약정에서 최대의 재정적 이익을 추출한 후에요. 저는 법적 조언이 필요했고 제 자산을 보호해야 했으며 제 안전과 제 재정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지아가 또 다른 허구의 취업 면접을 위해 떠난 후 저는 1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아파서 일을 빠진다고 전화하고 이훈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시내를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마가렛 포스터는 50대였고 친절한 눈과 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즉시 저를 편안하게 해준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케이스들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제가 철저한 세부사항으로 3시간 동안 상황을 설명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정체성과 정신건강의 근본적인 측면들에 대해 이렇게 기만적이었을 때 우리는 당신의 이익과 당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제 결혼, 제 재정,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의 모든 세부사항을 살펴보며 나머지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가렛은 가지아의 정신건강 진단이 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불륜과 속임수의 광범위한 문서화가 제 편에서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당신의 재정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라고 그녀가 진지하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관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렇게 조작적이었다면 그가 당신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의 돈과 신용으로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우리 공동 저축의 절반을 다른 은행의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제 직접 입금이 공동 계좌 대신 제 개인 체킹 계좌로 가도록 변경했습니다. 가지아의 제 신용카드와 투자 계좌에 대한 접근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자산, 모든 부채, 모든 재정적 의무를 문서화했습니다. 마가렛은 이런 단계들이 가지아에게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가 저에게 부채와 법적 복잡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비밀리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의심하지 않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 모든 거짓말, 그의 이야기들의 모든 불일치를 문서화했습니다. 모든 문자 메시지와 데이팅 앱 프로필들의 사본을 저장했습니다. 제 커리어와 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 옵션들을 이해하기 위해 재정 고문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지아는 멍청하지 않았고 그의 정신질환이 그를 덜 조작적이거나 덜 관찰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지식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는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거리감이 있어요. 라고 어느 저녁 식사에서 그가 말했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강도로 제 얼굴을 연구하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 대해, 우리 결혼에 대해 재고하고 있나요?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라고 제가 거짓말했고 제 얼굴을 금이 갈 수도 있는 미소를 강요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요구가 많을 수 있는지 알잖아요. 특히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서요. 하지만 그의 편집증은 항상 우리 결혼에 대한 상상의 위협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 레이저 정밀도로 저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움직임을 의문시하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하지 않을 때 제 휴대폰을 확인했으며 제가 실제로 말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 이벤트들에 저를 따라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하는 에피소드들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저를 선물들과 사랑의 선언들로 샤워하는 과도한 애정의 기간들이 이어졌는데 그것들이 로맨틱하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이런 변화들 중 하나에서 그가 말했고 한때 저를 감동시켰지만 지금은 저를 공포로 채우는 애원하는 품질로 그의 목소리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 자체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에밀리. 당신은 제 세계에서 유일한 진실한 것이고 저를 안정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에요. 이런 순간들은 저로 하여금 떠나기로 한 제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아마도 그가 정말로 아프고 버림받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치료와 약물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의 정신건강 위기를 통해 그를 지원하는 대신 그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들, 우리 전체 관계를 정의했던 정교한 거짓말들, 재정적 조작을 기억하곤 했고 이것이 정신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들에 관계없이 저를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 계산된 결정들을 내린 누군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습니다. 제 비밀 이혼 준비에 들어간 지 2주 반 만에요. 가지아가 제 지갑에서 마가렛 포스터 법률 사무소의 명함을 제가 자산 보호와 이혼 전략에 대해 적고 있던 메모들과 함께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우리 거실에 앉아 그 카드와 제 메모들을 들고 제가 전에 본 적이 없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것을 계획해왔나요, 에밀리?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임수에 지쳤고 가짜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으며 제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로요 라고 제가 말했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와 직접 마주했습니다. 이어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대화였습니다. 가지아는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조작 전술을 순환했고 저는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정신 상태가 실시간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위협하고 우리 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스트레스가 저로 하여금 편집증적이고 망상적으로 만드는 심리적 붕괴를 겪게 했다고 저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신경쇠약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한 지점에서 그가 말했고 돌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사용했던 걱정스러운 톤으로 그의 목소리를 취했습니다. 당신 일의 압박, 우리 둘을 지원하는 스트레스, 그것이 당신을 편집증적이고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 접근법이 효과가 없을 때 그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는데 제가 그의 속임수의 증거를 제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었을지도 모르는 약속들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할 거예요 라고 그가 약속했고 진실한 감정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의 목소리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을 거고 약을 먹을 거고 지금부터 당신에게 완전히 정직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약속들에는 너무 늦었고 결혼이 요구하는 종류의 신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보았고 그가 정말로 누구이고 그의 정신질환이 치료받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나기를 원해요 라고 제가 마침내 말했고 제 온몸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변호사들을 통해 세부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집에 당신을 둘 수 없어요. 그의 반응은 신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커피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서류들과 책들을 방 전체로 날려보냈습니다. 한순간 저는 그가 물리적으로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도망가거나 제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제 자신의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라고 그가 으르렁거렸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로 그를 변하게 만드는 것 같은 분노로 그의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 집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 권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당신은 없어요 라고 제가 말했고 마가렛이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기지는 제 책임만이에요. 당신은 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마가렛과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지만 제 구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안정된 고용과 좋은 신용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요 자산들이 더 나은 이자율과 대출 조건을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해 제 이름으로만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아는 문서를 응시했고 저는 그의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전력으로 그를 타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업도 수입도 자신만의 자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저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의존성이 그의 몰락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고 그의 이전 소리지름보다 어떻게든 더 무서운 속삭임으로 그의 목소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남은 인생 동안 이것을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위협과 조작을 두려워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그가 만든 현실에서 사는 것을 끝냈습니다. 가지아는 그날 밤 떠났고 그의 옷과 개인 소지품들만 가져갔으며 저는 일하러 가기 전 다음 날 아침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날 오후 포괄적인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가지아가 돌아오려고 할 경우에 대비해 상황에 대해 제 이웃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6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가지아는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조작 전술과 법적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가정에 대한 그의 기여에 기반해서 제가 그에게 위자료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제 은퇴 저축의 절반을 요구했고 심지어 그의 정신질환이 그를 추가적인 지원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든다고 논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뛰어났고 그의 속임수의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주요 지점에서 제 편으로 판결했습니다. 가지아는 그가 결혼에 가져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판사가 그에게 이혼 판결의 조건으로 심리평가를 받고 치료를 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치료를 따랐는지는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정신건강 문제들의 법적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체 경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적 절차나 재정적 복잡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그의 정신질환이 그를 마스터 조작자로 만든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지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감각과 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에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렛은 이것이 제 지능이나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망상과 조작을 포함하는 특정 유형의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재정적 이익이나 특정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될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어요 라고 우리의 마지막 만남들 중 하나에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수입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성공한 여성들은 이런 유형의 조작의 완벽한 피해자들이에요. 당신은 순진하거나 어리석지 않았어요, 에밀리. 당신은 그의 질병이 그를 속임수와 감정적 조작의 전문가로 만든 누군가를 다루고 있었어요. 가지아가 떠난 지 6개월 후,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바닥부터 제 인생을 재건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회복은 법적 과정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인격장애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과의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션들을 통해 저는 제 결혼 기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조작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제 반응들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버전의 현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라고 윌리엄스 박사가 우리의 초기 세션들 중 하나에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작에서 그렇게 숙련되어 있을 때, 특히 그들의 망상이 정교하고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때 당신 자신의 인식과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요. 저는 또한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제 경험이 독특하지 않다는 것과 제가 느끼고 있던 수치심과 자기의심이 회복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제 인생은 제 결혼을 특징지었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에서 자유로워진 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영했습니다. 가지아와의 생활에 혼란과 재정적 압박 없이 저는 제가 잊었던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판매 수치들은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저는 이혼한 지 1년 이내에 지역 관리 직책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체리 크릭의 집에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는 시내의 더 작지만 더 현대적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결혼 중에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항상 보고 싶었던 곳들로 여행했으며 천천히 그 독성 관계 밖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저는 그 경험을 명확함과 심지어 어떤 감사함으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속임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서 발견한 힘과 비슷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에 대해 얻은 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사랑이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거나 현실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인식을 의문시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정적 독립성이 개인적 안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커리어와 제 수입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탈출하고 재건할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누군가에게 속는 것이 당신을 약하거나 어리석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파괴적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직업적 성공보다도 제 자신의 회복력과 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약 영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정신건강 약물과 치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에 대한 더 나은 교육의 옹호자가 되었는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낙인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치료받지 않은 상태들의 신호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주시할 빨간 깃발들, 물어볼 질문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이해와 함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의 인식을 믿고 제 직감을 존중하며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현실 버전이 제 자신의 것을 대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 자유로워질 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살아가는 것과 제 자신의 진실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저는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든 길에서 얼마를 잃었든 상관없이 제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한 남자는 궁극적으로 제가 원했다고 생각했던 동화 같은 로맨스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감각과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 인생을 재건할 만큼 강하다는 지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양의 조작이나 속임수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고 당신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경고 신호들 중 일부를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은 학대나 조작을 변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인생에 허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런 중요한 대화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독성 관계를 극복하는 것, 배신 후 재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힘을 찾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우리의 경험들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투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고, 당신은 약하지 않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은 중요하고, 당신의 감정들은 타당하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